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민도식 작가님이 지은 나를 확 바꾸는 실천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도식, 지식전략연구소 대표이자 자기계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지식전략가로 변화혁신, 창조적 북리딩, 셀프 리더십, 프로의식, 중국 문화 특강 등 매년 수백 회 이상의 강연을 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의 지혜화를 통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는 대기업 및 정부 산하 단체에서 명품 강사로 정평이 나 있다. 2007년에는 기업교육 명사 30인에, 2008년에는 인크루트 인재경영 선정 기업교육 명강사 10인에도 선정되었다. 책벌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창조적 책 읽기에 빠져있는 그는 민도식의 창조적 책 읽기를 연재해 민도식만의 코드로 마니아층을 만들어냈다. 그럼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 1. 실천 독서법이란 무엇인가? 2. 독서로 미래를 개척한 사람들. 3. 자기를 혁신하는 실천 독서법. 되고요. 책 뒷표지에 보니까 자기를 혁신하는 실천 독서법 10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 책을 마음 가는 대로 다루어라. 둘, 보조 문방구를 다양하게 활용하라. 셋, 창조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라. 넷, 현재 고민이냐 기획과 연결하며 읽어라. 다섯, 아이디어는 무조건 적어라. 여섯, 자신만의 북 리뷰 습관을 만들어라. 일곱,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어라. 여덟, 30분 내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라. 아홉, 모르는 부분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열, 책 두 번 태어나게 하라.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선택은 인생의 선택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많은 질문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냉철하면서 따뜻한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에 관한 책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읽어야 할 시간은 부족한데 읽어야 할 것들은 많다는 데 근거하거나 독서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또 지식 기반 사회를 맞아 스스로 자기 성장을 하지 않으면 낙오할까라는 위기감도 한몫을 한다. 독서 산매경에 빠져 자신의 발전을 이룬 작가가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여 일반 독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성과를 얻도록 하고자 함이 출판의 주된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책들이 일반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성장을 하고자 하는 독자의 요구를 제대로 채워주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있다. 오래도록 책 주변을 맴돌면서 매년 100여 권 이상 정독하면서 늘 궁금한 게 많았다. 어느 날 자기를 혁신하는 실천적 독서법과 창조적 책 읽기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일반 독자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적게 되었다. 궁금증을 크게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하나, 나는 제대로 책을 읽기는 하는 것일까? 둘, 다른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책을 읽을까? 셋, 책을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넷, 책을 통해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다섯,
독서를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 남겨준 독서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6. 일반 독자들이 독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7. 읽은 책을 삶에 적용시키며 보다 나은 성과를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 보았다. 독서를 좋아한다는 리더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았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은 것이 많았고 자신의 독서 내공을 자랑한 것들도 많았다. 읽어서 도움이 되는 책도 있었고 읽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책들도 있었다. 책을 좋아하는 필자의 느낌이런데 일반 독자는 어떠할까? 좀 더 실천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과 강의 및 세미나에서 느낀 것들을 토대로 답을 찾아가고자 했다. 독서 이력이 짧은 독자거나 적은 양을 읽는 독자라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투입한 만큼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을 찾고자 했다. 성공한 리더들의 독서법과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다. 독서를 통해 누구나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자신을 확 바꾸는 실천 독서법이라고 칭하기로 했다. 필자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한 달에 한 권씩 12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시킬 방법을 연구하고 싶었다. 책도 제대로 읽지 않고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문구는 그들에겐 구호일 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권만이라도 분야별로 균형 있게 필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읽어보라.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과를 낼 것이다. 성과를 검증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24권에 도전해보는 것이 적격이다. 1년에 책을 20권 이상 읽으면서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독자도 같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독서 수준이 중, 상급이나 고급이라면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혹여나 필자의 책을 읽고 지금 자신이 읽고 있는 방법과 다르지 않아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독자가 있다면 기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독자는 책을 제대로 잘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실천 독서법을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과 의미를 다루었고 2장에서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꾼 리더들을 연구하였으며 3장에서는 독서 경영의 필요성과 미래형 인재로서 창의력을 높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실천 독서법 10가지를 제시하여 실제적인 노하우를 공개하였다. 고민이 깊으면 해결책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다. 모쪼록 이 책이 독서가들의 갈증을 죽여주고 다시 독서로 매진해서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독자의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가슴에 새기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절차 탁마할 것을 약속드린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천 독서법이란 무엇인가? 실행과 끈기는 천재를 이긴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골프장에 자벽부로 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골프 선수가 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성장한 그는 세계 최초로 미국 오픈, 영국 오픈, 캐나다 오픈 등 세계대회의 우승을 휩쓰는 등 많은 골프 선수권 대회를 석권했다. 어느 날 토크쇼에 출연한 그에게 사회자가 물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라도 있었나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골프는 제 인생이거든요. 승리한 다음날 아침, 저는
곧장 골프 코스로 돌아가서 연습 스윙을 350번이나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대개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겠지요. 어느 분야에서나 독보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무엇이든 하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불행히도 그는 1974년 번개에 감전되는 사고로 팔과 등을 다쳐 더 이상 골프를 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매년 대회에 출전했고 10년 만에 다시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가 1981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미국의 프로골프 선수인 리 트레비노다. 재능은 타고났지만 실행력이 떨어지면 평균 이하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재능은 평범하지만 강한 실행력으로 훈련했을 때 남다른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실행력을 가질 때 삶은 빛나게 된다. 그리고 그 실행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한 길동무이자 스승이 바로 독서다. 실행력이 떨어지고 생활이 나태해지려고 할 때 나는 책을 든다. 책을 읽으면 나태해졌던 나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시작하자는 열정이 불타오른다. 책에서 읽은 구절이 나를 자극해서 어제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에너지를 심어준다. 독서는 실천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더하여 그 분야의 지식을 다루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사실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지식은 많지만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신을 혁신하는 실천 독서법에는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익혀가는 힘을 키우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는 또한 지식은 넘쳐나는데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불행한 환경과도 연관이 있다. 아무리 독서, 통신교육에 참여하고 역량, 강화교육을 다녀도 실제적인 능력의 향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무용한 학습을 뛰어넘어 실제적인 자기 혁신과 변화의 독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책 읽기에 대한 방법론과 함께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배울 때 발전할 수 있고 훈련할 때 변화할 수 있다. 우리 시대는 독서를 통한 학습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요구한다. 기존에 통용되던 전략으로는 더 이상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등장한 창조 경영이다. 이건희 회장이 창조 경영을 언급한 이후 우리 사회는 창조 경영의 본질을 찾기 위한 연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들이나 개인 사업자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창조 경영으로의 전환은 현실 극복을 위한 위협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승부는 기존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니즈가 너무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새 것을 끊임없이 창조해야만 한다. 지금은 혁신을 주도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경쟁력은 대량 생산이나 아웃소싱, 역외 조달의 희생물이 되고 싶다. 이는 경쟁 체제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다. 압도적 우위를 통해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인력 자원일 수도 있고 시스템에 숨어있는 노하우일 수도 있다.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 경영의 핵이다. 개인이 장점에 집중하고 기업이 브랜드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기업은 점점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독서를 통한 학습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방법은 추상적이고 원식적인 방법이다. 반면 독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이다. 독서를 통해 개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과 태도를 훈련한다. 자신에게 맞는 맞춤식 교육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독서를 통한 자기 혁신의 매력이다. 매력 한껏 뽐내는 실천 독서. 실천 독서법이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고 교양을 쌓거나 정서를 함양하고 여가를 보내는 산업사회의 책 읽기를 넘어서 독서를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독서를 통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성장에 독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혁신의 실천 독서법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층의 독점적 지식 생산을 위한 책 읽기나 일반인의 유의적 책 읽기를 넘어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목적적 책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목적이란 지식 기반 사회에 맞는 창의적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직관과 통찰력을 지닌 인재다.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문제 해결이나 기획에 접목시켜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인재를 의미한다. 지식의 반감기가 짧아지는 현재와 미래에는 머릿속에 암묵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을 브랜딩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알아야 할 정보와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부족을 호소한다. 따라서 시간을 쪼개 학습을 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1차적인 정보는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암묵적인 지식이 인적 자본이 되는 시대에는 마땅히 학습 또한 효율을 높이고 개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때 독서는 그 가치를 높일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실천 독서법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미래형 인재로서의 직관과 통찰력을 높여준다. 둘째,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넷째, 자신이 하는 일이 브랜드로 발전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수 있게 한다. 자극, 사색, 지혜로 가는 단계별 책 읽기. 책을 읽는 것이 분명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적은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성장을 얻은 반면 어떤 이는 엄청난 분량의 독서를 했음에도 큰 성과 없이 보통 사람의 삶을 산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책을 읽는 방식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적은 정보 홍수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지식을 섭렵해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불분명해지고 양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자신의 주관적인 이성을 통해 여러 번 고찰한 결과라면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모든 분야가 기초과정을 거쳐 고급 단계로 발전하듯이 독서 또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첫 번째 계단은 타인에 대한 자극으로 책을 읽는 단계이다. 두 번째 계단은 책을 통한 사색의 단계이다. 세 번째 계단은 독서를 통해 지혜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